자, 빨리 갈게요. 응. 뭐야, 저 형은 왜 써놓고 또 하지 말래? 하지 말라니까 더 해야 되겠다. 자, 오늘, 국내 3경기, 해축 4경기 있는데, 5경기 있구나. 이빨 아파. 자, 빨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경기. 신한은행과 하나원큐 먼저 가봅시다. 하나원큐가 지난 경기에서 우리은행을 개발라 버렸는데, 11점 차로, 아니다, 11점 차인가? 21점 차죠. 21점 차로 발라버렸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신한은행은 지난 경기 썸 상대로 11점 차 지고, 하나원큐는 우리은행 상대로 21점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하나원큐에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신한 먼저 보면, 신한은 지난 경기 썸 경기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일단 신이슬이 17점, 유순이, 홍유순이 14점으로 분전을 했는데, 신한은행의 불안 요소, 첫 번째, 컵 대회에서 검증이 된 미마루이가 훈련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여전히 결장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최윤아 감독, 이 신인 감독 최윤아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떨어진다. 왜? 신이슬하고 홍유순을 1초도 안 쉬게 하면서 풀로 돌렸습니다. 어차피 니네는 우승권 전력도 아니고 올해 꼴찌를 다투는 전력인데 이슬이하고 유순이를 굳이 그렇게 풀로 돌려야 되냐? 에? 이건 아니죠. 제가 볼 땐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뭐 진짜 중요한 경기라든지 뭐 플레이오프라든지 그런 경기는 몰라도 이런 경기에서 이슬이하고 유순이를 왜 풀로 돌리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되지. 특히 여자애들은 경기가 내용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체력이 안 돼요. 그런 부분. 세 번째 이유. 신한은행의 에이스는 누구예요? 신한은행에서는 누가 잘해야 돼요? 물론 모든 선수들이 잘해야 되지만 에이스가 누구예요? 신지연, 그죠? 강희슬은 또 뭐야? 강희슬이 왜 나와? 신희슬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마루이가 있긴 있지만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근데 신지연이랑 전 최희샘으로 봐요. 최희샘. 근데 지금 신지연이랑 최희샘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신지연이 지금 지난 경기 5득점 냈고 최희샘이 2점 냈습니다.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한은행은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자, 하나원큐 봅시다. 하나원큐가 잘했던 부분이 뭘까요? 잘했던 부분. 55, 맞나? 외곽, 수비, 전방 압박.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우리은행 상대로 21점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와, 이상범 감독은 진짜 타짜야. 거의 20점 차, 15점 차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이상범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 끝나고 우리은행 공격이었어요. 전방 압박 프레스를 가하는데, 우리은행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야. 인연들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또 수비를 또 해? 굉장히 당황했죠. 더 고무적인 거는 우리 대포동 미사일 김정은이 13번 팀에서 2점밖에 안 올렸어요.
김정은이 아무리 뭐 나이가 많고 그래도 김정은은 제가 볼 때는 연홍에서는 그래도 강력한 뭐 조커라고 볼 수 있는데 13분팀에서 2점밖에 안 올렸어. 그런데 진한이 10득점에 6리바운드, 정현이 9득점에 7리바운드, 이지와 사키가 11득점에 6리바운드, 정예림이 8득점에 6리바운드, 고서연이 6득점에 9리바운드, 박소희가 14득점에 8리바운드, 박진영이 6득점에 3리바운드. 아니, 그냥 하나는 지금 전 선수가 다 득점하고 리바운드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가 비시즌 때 체력 훈련을 많이 했냐라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하고 하나원큐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땐 감독인 것 같아요. 최윤아가 물론 코치 경험이 있긴 있지만 감독으로서의 첫 시즌이기도 하고, 하나에는 누가 있어요? 이상범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코치가 누구예요? 하나원큐의 코치가 우리나라 여자농구 최고의 선수 정선민이죠. 이상범도 이상범이지만, 이상민, 병신 이상범도 이상범이지만, 정선민의 이런 코칭이 굉장히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나중에 좀, 뭔가 인터뷰나 뭐 이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KCC 봐봐요. 이상민 감독이 그렇게 삼성 있을 때도 그렇게 쩔이었는데, 감독으로서. KCC에서 감독을 하면서 비시즌 때 유튜브 찍으면서 신났지. 자기네 우승할 줄 알고 웅이랑 훈이랑 최윤용이랑 송교창이랑 뭐 쇼농이랑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 감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어제 다 부상당했어요. 송교창 부상 발목까지 완전히 돌아갔죠. 준영이도 지금 부상 안고 뛰고 있죠. 웅이도 부상 안고 뛰고 있죠. KCC는 지금 또 침몰하고 있어. 이게 감독의 차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 하나원큐가 지난 경기 우리은행 꺾은 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한 경기 하나원큐가 무슨 정배냐, 1.45 개나 줘버려라. 아유, 깐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원큐 1차전 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 승리 보고 마인 보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가 지난 경기에서 제일 잘했던 부분은, 저는 모든 선수의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 모든 선수의 이 링어택, 다 좋았는데, 수비가 너무 좋았어요. 수비가. 스크린도 잘 걸리고, 우리은행이 공격을, 유성호 감독이 작전 타임 때 얘기한 거 기억나죠? 야, 니들은, 슛을, 해볼 생각도 안 하냐. 골대로 슛을 날리지도 못하냐. 하나원큐는 다 치고 드라이빙 가고 다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하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 골대라도 쳐다봐라. 이렇게 작전 타임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원큐의 수비가 좋았다는 거예요. 언더 보겠습니다. 하나원큐의 승, 마인, 언더. 자, 대한항공과 옥점. 자, 지난 경기 작년 우승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 지난 경기 손해보험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블로킹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옥점. 대한항공의 장점은 뭘까요? 대한항공의 장점. 서브? 정지석? 용병 같은 국내 공격진.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제일 커요. 예. 국내 선수들이 다 용병 같아.
서브가 1위라고, 서브가 강점이라고? 시불테님? 서브 꼴찌팀이에요. 서브에이스. 대한항공이. 서브 꼴찌팀이에요. 우카가 1위, 손보가 2위, 형케가 3위. 항공은 꼴찌예요. 그쵸. 지금 쭉 답을 보면 동의할 수 있는 거는 리시브, 그 다음에 구멍이 없다, 주전이 못해도 플랜 B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국내파들이 너무 좋잖아요. 러셀은 그렇게 A급은 아니에요. 그쵸? 맨원이나 뭐 이런 애들보다 A급은 아닌데, 정지석이 살아난, 컨디션이 좋은 정지석은 어마무시하죠. 얘는 지금 임동혁이 나가질 못하고 있으니, 정지석도 너무나 좋고, 지난 경기 러셀이 22점 올렸는데 정지석이 27점 올렸어요. 근데 정한용이 똥볼 처리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김규민도 중앙에서 잘해주고 있고, 김민재랑. 네.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왜 범실이, 서브가 꼴찌인 줄 알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작년같이 서브를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해. 물론 서브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죠. 정지석이나 임동영이나 러셀이나 정한용이나 서브 좋은 선수들이 너무나 많은데, 작년보다 범실이 줄었다. 그러면서 서브 에이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을 지금 뭐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지난 경기 범실 28개 했어요. 현대캐피탈이랑. 현대캐피탈은 범실 잘 안 하는데, 형캐가 27개인데 대한항공이 28개밖에 안 했어. 보통 작년 같으면 40개는 기본으로 깔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대한항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옥저는 문제가, 용병 중에 가장 뭐 파워도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체력도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디미로토프가 지난 경기도 4세트에서 보면은 공격이 다 막혔죠. 4세트부터 공격이 다 막혔고, 브로킹에서는 뭐 손보 상대로 15대 8로 앞섰는데, 옥저가 이기려면 정광인이 살아나야 돼요. 정광인이 어디야? 형캐 상대였나요? 형캐한테 이길 때 19점 냈어요. 폼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근데 지난 경기 손보 상대로 3점 냈어요, 3점. 그래서 대한항공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대한항공이 올해 범실을 좀 줄이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항상 이겨도 풀세트 가서 이기는 경기도 많고, 지는 경기도 풀세트 가서 지는 경기도 많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범실을 줄이면서 일단 뭐 브로킹도 좋은 팀이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올해 대한항공이 풀세트 간 경기가 바로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전을 제외하고는 한 경기도 없습니다. 3대0 또 승리한 경기도 다 3대0 또는 3대1이었어요. 자, 이 경기는 대한항공의 승리. 마엔. 봐봐요. 기준점을 보면 181.5가 주어졌잖아. 남자 배구에서 보통 184.5야. 1.5가 주어졌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항공이 그래도 마에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즈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셧아웃이 한 번인가? 한 번이죠? 삼성화재한테? 근데 다 3대1이잖아요, 3대1.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바 접근보다는 저는 뭐 승마의 접근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지금 올해 7경기 해갖고
뭐 3대0 아니 3대2 스코어가 지난 경기 형캐 말고는 한 경기도 없어요. 자, 다음 정관장과 페퍼. 자, 직전 흥국 상대로 셧아웃 패배를 당한 관장이 지난 경기 형권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페퍼. 자, 일단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네테가 부친상을 당해서 갔다가 자국으로 갔다가 어제 왔죠. 어제 왔어요. 오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멘탈도 물론 중요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멘탈도 중요한데 뛰고 싶어 해서 부상 아니면 나올 듯.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용병이고 돈을 줘서 써먹으려고 해도 자네테가 이탈리아로 언제 갔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언제 갔어? 13일날 갔잖아. 13일날. 13일날 부친상 소식 듣고 갔어. 오늘 21일이에요. 어제 귀국했어요. 어제 귀국했어. 어제 귀국해서 연습했겠어요? 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갔다가 와서 어제 한국 왔는데 어제 연습을 했을까 안 했을까? 7일을 쉬었어. 7일을 쉬었어. 7일을 코트에서 뛰지도 않았어요. 못하지. 7일을 쉬었는데 오늘 갑자기 경기한다고 오늘 내보내면 그 감독이 개자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DB 어제 앨런슨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안 나왔잖아. 자, 이런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잘 맞춰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응? 고이진 착해요. 왜 그렇게 당첨순이 왜 그래? 고이진 착해요. 고이진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은데. 그래요. 마음 약해요. 진짜 착해. 고이진은. 배당에서 알 수 있듯이 페퍼가 지금 이런 배당을 받았던 건 1.24란 배당은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이건 내보내면 진짜 이거는 그거야. 아동학대야. 아동학대. 그치. 고이진은 메가를 사랑했어. 근데 그 다른 선수들이랑은 포옹을 경기 중에 껴안는 거 없는데 메가 항상 스파이크 때리고 이렇게 딱 일로 오면은 코치진들로 오면은 항상 안아준단 말이야. 고이진은 메가랑 바람 폈을 수도 있어. 자, 이 경기는 저는 자네테 안 나오고 이선우가 나온다고 봐요. 이선우가 나온다고 보고, 지난 경기 흥국전에서 관장이 봤죠. 자네테 안 나오니까 셧아웃 당했는데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였어요? 25점 차이였어. 25점 차이. 흥국한테. 근데 페퍼는 오늘 딱 좋죠. 자네테도 안 나오고. 지금 뭐 조이 웨더링턴이랑 시마무라랑 고예림이랑 지난 경기에서도 3명에서 61점 합작을 했고 너무나 좋고 팀 공성률이 48%였어요. 너무나 좋았고 더더욱이 지난 맞대결에서 페퍼가 관장이한테 3대0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했어요. 복수하기 딱 좋은 그림 아니에요.
자, 이 경기는 페퍼 마인 좋아 보이고, 저는 뭐 3대0 예상을 하는데, 페퍼 마인도 좋아 보이고, 언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5인데, 마인 배당은 좀 똥이잖아, 그지? 배당이 똥이잖아? 1.53인데, 오버 배당이 올랐네. 내렸네, 오버 배당이. 자, 이 경기는 저는 페퍼 마인과 언더 3대0 또는 3대1 보고요. 관장이가 잔해태 없이 지난 경기 흥국생명 상대로 득점 스코어를 보면 16점, 14점, 20점 냈어요. 16점, 14점을 낸 관장이에요. 흥국한테. 안 된다고 봐야죠. 마인 언더 봅시다. 자, 축구는 두 경기만 가봅시다. 자, 마인츠하고 호펜하임 경기. 이 경기 배당이 마인츠가 정배당, 호펜하임이 역배당인데, 왜 이게 호펜하임이 역배당일까? 왜 그래요? 이유를 아시는 분. 마인츠가 정배당인 걸 아시는 분. 개막 후 10경기에서 1승밖에 못 거둔 마인츠고, 그 1승도 2달 전에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승리를 거둔 마인츠인데, 홈에서 1무 4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마인츠인데 17위를 달리고 있는 마인츠가 왜 호펜하임 상대로 정배당을 받았을까? 호펜하임은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면서 리그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6위를 달리고 있고, 2위 라이프치, 지난 경기에서 라이프치를 발라버렸죠. 2위를 발라버린 호펜하임이에요. 물론 홈이었지만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리그에서도 4연승 중이고 원정에서는 1패도 없습니다. 4승 1무로 원정 강자인 호펜하임인데, 원정에서 올 시즌 평균 득점이 2.6득점인데 호펜하임이 이 경기를 왜 역배를 받을까? 왜일까요? 자, 이 경기는 저는 호펜 쪽으로 보겠습니다. 역배당이지만 호펜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호펜하임이 원래 재작년 뭐 3년 전 이럴 때 굉장히 뭐 득점 많이 내면서 오버의 화신이었잖아요. 오버의 화신이었는데 최근 호펜하임 보면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력 막강해졌고 최근 5경기 연속 4골, 3골 이상 나고 있죠. 최근 4경기에서는 모두 4골이 나면서 라이프치히를 3대1로 바를 정도면 해외는 2.7배당이네. 그렇게 전력 누수도 없는데 왜 그렇지? 지금 뭐야, 마인츠는 아미디도 없단 말이야. 아미디도 없으면 저는 이 경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호펜하임이 역배당인지. 호펜하임의 승리. 그 다음 오바 볼게요. 자, 다음 리스와 마르세유. 자, 지난 경기 메스 상대로 2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3연패를 달리고 있는 니스고, 마르세유는 지금 8승 1무 3패로 파리 샹제르맹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리하고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마르세유 올 시즌 뭐 나름 대권을 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기는 전력상으로는 마르세유가 앞서는 게 맞는데, 이거는 방금 마인츠 호펜하임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지표는 있습니다. 니스는 올 시즌 홈에서 4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팀이고, 마르세유는 홈에서는 5승 1무지만 원정에서 3승 3패로 그닥이고, 그 다음에 마르세유가 니스 상대로는 원정에서 마지막 승리가 2022년 8월이에요. 이런 상성도 존재한다는 부분도 있고,
마르세유는 지금 뭐 가르시아가 우리스 가르시아가 지금 복귀를 하죠. 징계에서 복귀를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메디나나 아게르드나 뭐 구일리나 트라우레나 무릴로나 결장 선수들이 좀 많아요. 말세도 니스도 물론 압델모넴이 지금 챔스에서 부상으로 빠져요. 오늘 빠지기 때문에 니스도 좀 출혈이 있고 근데 마르세유는 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세는 제가 거의 들어가 있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뭘로 들어가 있어요? 말세. 마르세유는 제가 주말에 자료 올리면서 거의 안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 뭘로 들어가 있어요? 말세 승 또는 오바. 근데 오늘은 마르세유가 물론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경기이긴 하지만 지금 뭐 마르세유 일정도 그렇고 3일 뒤에 뉴캐슬하고 챔스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물론 마르세유가 리그가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상성, 그 다음에 부상 이탈자, 그 다음에 올 시즌 홈 원정 성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니스가 이겨도 할 말은 없는 경기다. 저는 이 경기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 나머지 두 경기 프레스턴하고 발렌시아 경기는 뭐 자료 참고하시고 내일 아침 NBA 9경기 있는데 오늘 또 한번 분석해서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